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겨울 베스 낚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습니다. 겨울 낚시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고 만약에 그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나 프로들도 겨울 베스 낚시 굉장히 두렵고 자신이 없습니다. 한 마리라도 잡으면 정말 그게 성공하는 날인 그런 상황이죠. 저 또한 지금 밖에 나가서 베스 한 마리 잡아오라 그러면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날은 춥고 자기 몸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베스가 입을 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한 마리 잡아온다는 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겨울 베스 낚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댐 낚시라든가 수로 낚시, 강계권에서 어떤 식으로 낚시를 하는지, 어떤 게 정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근데 만약에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도 베스 낚시를 실제로 간다고 하면 정말 잡을 수 있을까요? 물론 확률이 높은 낚시지만은 겨울 베스 낚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베스들 자체가 신진대사가 굉장히 원활하지 않고 춥기 때문에 먹이 섭취 의욕도 없을 뿐더러 정확한 어떤 다른 계절에 비해서 피딩 타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확률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온이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들도 밖에서 진짜 영하 10도에서 이 차가운 수온에 적응하기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베스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1도가 낮더라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물고기들은 어떤 그런 수온 변화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를 찾는다면은 어떤 스트럭처라든가 아니면 베스들이 살기 좋은 환경들을 찾아 떠나는 것, 그리고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쿨링 존을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워킹 낚시에서 스쿨링 존 찾기는 진짜 어떤 천운을 만나지 않고서야 이룰 수 없는 그런 거겠죠. 물론 스쿨링 존을 찾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흔히 알겠지만 어떤 스트럭처, 브레이크, 아니면은 갑자기 떨어지는 드롭 오프 라인, 이런 것들에 이제 굉장히 베스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곳을 근데 뒤지기가 워킹으로는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날이 추워지면 이 베스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눈까지 온다면은 어떤 이동 조건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베스 낚시를 찾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포인트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에 든 게 아니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오래된 겨울 낚시 경험으로 토대로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그 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제가 베스 겨울 베스 낚시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점인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리고 영상에서도 많습니다, 어떤 피네스한 채비, 굉장히 작은 놈으로 예민한 공략을 한번 해봐라, 이런 팁들을 많이 받아쓰셨을 텐데, 사실 겨울 베스 낚시를 제가 준비하면 사실 스피닝에 진짜 정말 작은 웜으로 피네스한 채비도 저도 굉장히 즐기기는 하는데요. 꼭 그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조적으로 굉장히 작은 웜과 굉장히 큰 웜을 2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인치라든가 3인치 되는 굉장히 피네스한 웜, 그리고 이제 매치 더 베이트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스들은 빙어가 살고 있는 어떤 필드에서는 빙어와 비슷한 형상의 루어를 챙긴다든가 굉장히 작은 3인치 이하 된 스트레이트 웜을 챙긴다거나, 저도 물론 베스 낚시를 할 때 그렇게, 겨울 베스 낚시를 준비할 때 그렇게 챙겨가곤 하는데,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어쩔 때는 굉장히 큰 웜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스 낚시를 겨울에 다니실 때 작은 웜도 준비하시고 굉장히 큰 웜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인치에서부터 6.5인치까지 굉장히 볼륨감이 크면서 큰 웜들을 준비를 해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때 왜 피네스한 웜을 준비하는가? 작은 웜들이 아무래도 작기 때문에 베스가 흡입을 할 때 굉장히 이물감을 적게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 자체가 지금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들을 섭취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제 경험상 겨울 베스 낚시를 즐겼던 그 경험상 굉장히 큰 웜에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대신에 그 큰 웜은 여러분들이 액션을 줄 때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겨울 베스들은 자기 몸을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면서 한 번에 어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한 큐.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한 큐. 한 방에 많은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선 공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알고, 아, 겨울에는 무조건 피네스야. 나는 3인치, 2인치, 2.5인치짜리 웜을 준비해가지고 굉장히 피네스하고 데드 쉐이킹을 하면서 정말 그 핀포인트에서 이 웜을 먹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런 생각도 물론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반대로 그런 게 안 통할 때 여러분들 굉장히 큰 웜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웜보다 큰 웜으로 8인치라든가 6.5인치,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시즌 때는 4인치에서 5.5인치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겨울에 공략을 할 때 뭐 7인치라든가 6.5인치 그 사이에서 따로 준비를 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은 웜에 반응 안 할 때는 웜을 교체, 사이즈를 교체해서 오히려 겨울에 쓰지 않는 볼륨감 넘치는 웜으로 베스를 많이 잡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진짜 큰 웜을 가지고 천천히 운영하는 법도 한번 여러분들 첫 번째 팁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겨울 베스 낚시 가실 때 작은 웜과 큰 웜 두 가지를 준비해라. 그게 첫 번째 팁입니다. 자, 두 번째 팁은 어떤 거냐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물들은 어떤 육감이 있다고 하죠. 베스도 어떤 감각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베스가 먹이를 섭취할 때는 시각과 여기 측선에 위치한 어떤 주파수, 소리로 이렇게 감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베스 낚시를 할 때 여러분들이 물론 뭐 주말에 시간을 쪼개서 가거나 아니면 평일날 뭐 휴가를 받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사실 그 기온의 변화를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날 있잖아요. 겨울에 막 5도, 6도, 이렇게 3도, 요즘 같은 시기죠. 3도에 가다가 갑자기 영하 7도, 10도로 떨어진다든가, 갑자기 한랭전선이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한랭전선이 몰아붙인다는 거는 기온이 갑자기 급강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말을 하는데요. 제가 겨울 베스 낚시를 경험했던 토대로 보면, 갑자기 영하의 날씨, 영하의 5도와 10도, 갑자기 기온이 급강할 때, 그 전날 베스 낚시를 가면 굉장히 대박을 맞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동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들이 육감이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추워지기 전에 먹이를 섭취하자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뭐 먹이 활동이 활발해졌을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정말 자연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뭐 기온뿐만 아니라 이제 뭐 댐 수위가, 그러니까 수위가 좀 갑자기 내려간다든가 올라간다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베스들이 이제 온도, 기온 변화보다는 어떻게 수온 변화에 좀 예민하기 때문에, 근데 제 경험상 그래요. 갑자기 한랭전선이 몰아치기 전날에는 정말 대박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기온을 한번 밀접하게 보신 다음에, 그 다음날이 뭐 한파가 몰아친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사실 항상 수시로 어떤 기온 변화를 보면서 이제 그 전날 출조를 한번 잡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제 그냥 경험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치 데이터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못 드리는 게 참 아쉽네요. 두 번째 팁입니다. 예. 기온 변화에 익숙해서 그 전날 출조를 잡는다면은 어느 정도 대박을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게 두 번째 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온이 크게 변한다 하더라도 수온은 이 비열의 차 때문에 좀 천천히 낮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베스들이 항상 제가 출조를 할 때 다음날 한파면은 항상 잘 나왔습니다. 겨울 베스 낚시 그렇게라도 한번 극복을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팁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베스 낚시는 이론적으로 보면은 보통 겨울 베스 낚시 댐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물이죠. 물이고 베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죠. 이렇게. 자,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베스들이 이 딥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네. 딥에 있고 정말 먹이를 먹고자 하는 그런 자연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에 이 베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베스들이 여기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쿨링 존만 찾으면 베스 낚시 반은 성공한다. 고기들은 몰려 있으면 먹이 섭취 욕구가 증가를 하고 먹이 경쟁이 붙기 때문에 좀 더 입질을 활발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생각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베스들은 빙어를 따라서 올라오는 시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링 존에 있지 않고 따로 분포하는 베스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쪽만 보지 마시고요. 이 쉘로우 쪽도 항상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스라는 그 개체는 그 수온이 변화함에 따라서 굉장히 다변화되기 때문에 베스가 사계절을 겪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겪게 되는데 겨울에 되다가 갑자기 따뜻해지면은 얘네들이 수온 변화가 좀 생기면서 겨울이 이제 끝났나? 수온이 1도가 올랐네? 우리가 생각하는 뭐 5도, 6도가 아니라 0.5도, 막 1도 이 정도만 올라도 봄이 찾아왔구나. 그래서 한 2월달이나 1월달이 되면은 이쪽 쉘로우로 산란을 준비하러 올라오는 베스들이 있습니다. 이 베스들은 보통 6m에서 4m권에 분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브레이크 라인에서 이 올라온 베스들을 잘 만난다면은 베스 낚시에서 충분히 멋진 바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 하는 그 세 번째 팁은 겨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딥만 공략하지 말자. 이 쉘로우에 산란을 의식한 베스들도 존재한다. 겨울에. 그게 세 번째 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쉘로에 올라온 그 베스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롱 캐스팅을 통해서 긁어서 수온을 이제 롱 캐스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카운터법을 이용해 가지고 뭐 10m다 20m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 뒷만 노리고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5m 4m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입질을 한번 유도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충분히 겨울 베스 만나실 수 있습니다.